파트 시간이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웬만하면 시간 되면은 예언에 찾아오셔도 바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 50분 하고 10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좀 길게 길어지면 길게 하다가 중간에 쉬게 되면 쉬게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전화 받거나 아니면 업무 있으시면은 잠깐 나가서 보시고 오셔도 되시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자료 드린 거는 지금 오늘 교육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밴드에 미리 공지를 한 번 다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바뀐 거는 있어요, 순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밴드에만 올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프린터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보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미리 이제 뽑아드렸고, 이거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파트가 1, 2, 3, 4까지 있거든요. 근데 뭐 1쭉 하고 2쭉 하고 3쭉 하고 4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파트에 1번, 예를 들어서 오늘 한다 그러면 1파트에 1번, 2파트에 1번, 3파트에 1번, 4파트에 1번, 네,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하나만 쭉 하다 보면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예, 그러니까 파트가 지금 크게 4가지 나왔는데 다 분야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짧게 갈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용적으로 좀 얘기할 게 좀 많은 경우는 뭐 소주제 하나 가지고 아마 그날 하루를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마 뭐 투자 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손님 브리핑 할 때 매매나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에 그냥 풀로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거 참고하시라고 해서 이거 드린 거고, 일단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오늘 처음 보는 팬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지금 나이는 이제 43이고요. 예, 그리고 중개업을 한 지는 제가 이제 한 14년 차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서만 신도림에서만 계속 했어요. 예, 옮긴 적이 없고요. 신도림에서만 계속 했고, 저도 처음에는 중개 보조원으로 한 2년 반 정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 혼자 일을 하고 직원 한 명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랑 이제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서 직원을 한 5명에서 6명까지 항상 두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자리 이동을 한 적은 있어요. 이제 그 세부적인 건 이제 계속 권리받고 넘기고, 네, 권리 없는 자리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여기 파티에 들어가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자리 보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파트는 제가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분양이랑 이제 매매 쪽,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는 단가가 세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아파트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별로 안 하고, 이제 돈이 되는 건 이제 상가, 이제 분양이랑 오피스텔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은 이제 원룸하고 이제 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임대는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처음 가셔가지고 지금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맞긴 할 건데, 아마 교육 같은 데 가시면은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박사님들 설명해 주시면은 뭐 땅이나 건물 얘기해 주시고 뭐 경매 얘기해 주시고 뭐 금액 단위는 보통 한 5억에서 10억 단위 그 이상 단위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 선수가 아닌 이상 부동산업을 아마 딱 시작하시면은 전혀 뭐 난감하게 뭐 500에 20이라든가 500에 30이라든가 그런 손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10억을 투자할 건데 중개업소에 갔는데 그 중개사가 딱 봤는데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그냥 딱 책에 있는 대로만 설명하고 뭐 외적으로 뭐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클로징 같은 데 전혀 없고 설명 안 되면은 그냥 안 하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교육 제도 이제 여러 그 이제 강사분들 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부동산 스쿨 통해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실무에 가셔가지고 진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하고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가시면은 기껏해 블로그, 카페, 뭐 컴퓨터 하나 가는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 하려면은 디자인과 전공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왜 부동산을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광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분위기는요 제가 그냥 어떤 뭐 교육을 해드리고 뭐 선생님이다 그런 분위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같은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빨리 시작해가지고 좀 빨리 알고 있고 모르시는 거를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오늘 성남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저랑 통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 그거 아직 안 오셨구나. 성남에서 계신 분도 이제 실무 때문에 전화 오셨는데 계속 전화 오시는데 어제 그제 딱 한 번 뵀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창업에 가시면은 내가 교육을 받은 데는 맞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되게 난감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엊그제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개업하고 나서 손님이 왔는데 전세를 계약하시려고 하는데 하필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걸 뭐 교육하셔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되게 애매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제 경험상 이제 겪었던 거랑 좀 문제가 생겼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아마 교육이 될 거고 저는 일단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저는 좀 이제 많이 여쭤볼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맞을지 여쭤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편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그게 뭐 안녕하세요. 그게 꼭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게 대부분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면은 보충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 소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잡은 게 그냥 성공적인 중개업을 위한 바람직한 마인드와 준비예요. 제가 큰 제주를 잡은 거는 이 종이에는 없을 거고 아마 밴드에 제가 공지를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동산 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제안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같이 응원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의 모임에서는 제일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부동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로 당장 엄청나게 큰 돈을 버셔야겠다.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되세요, 이 교육을. 내가 진짜 큰 덩어리를 하고 크게 되겠다, 바로 당장.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근데 대신에 저한테 아마 도움이 되실 분들은 부동산을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큰 돈을 벌겠지만 내가 일단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수익적으로 갈 건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당장 땅을 해야 되고 경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말고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나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항상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런 전문 교육학원을 가서 봐주셔라. 거기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을 위한 바람직한 마인드와 준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좀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혹시 말이 좀 빠르죠?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다 똑같으실 건데 아마 쉽게 돈을 버실 수 있는 직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들. 아마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회사를 다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꺼번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몇백 명의 면접을 보다 보면은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부동산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중개 보조원이든 뭐 소공으로 오시든 그런 분들, 그러면 그분들 대답은 다 똑같아요. 돈 벌려고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아,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도 있고 지금 다니시는 분이 돈 벌려고 하면은 부동산을 왜 똑같은 돈을 버는데 부동산 택하셨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분의 대답이 아, 부동산이 뭐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보니까 남들 보니까 예, 시간도 프리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뭐 투자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여쭤보는 게 그러면은 그거 맞다고 그거 맞거든요 그 얘기가 그거 맞긴 한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진짜 뭐 주 5일 근무 가가지고 상사 눈치 보면서 죽어라 하고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을 버는 직장을 내가 때려치고서 부동산을 놓은 이유가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돈도 솔직히 내가 맘만 먹으면 많이 벌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명패도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더 좋은 직을 찾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최소한 전에 직장에서 했던 것만큼은 노력을 할 준비는 하고 오셨냐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10중 8구는 그 준비는 안 하고 오세요. 생각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이거 부동산이라는 게 전에 다니던 것도 좋다고 하면은 거기만큼은 노력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사람 심리가 그게 정상이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문제가. 그럼 제가 얘기 드리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전에 다니셨던 직장에서만큼만 노력할 준비 갖고 오시면 부동산 100% 된다고. 예. 그런데 10분 중에 9분은 그게 안 되세요. 예. 그게 왜 힘드냐면은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업주부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첫 번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다 오시다 보면은 그분이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갖고 오셨던 간에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세요. 나이도 있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처음에 딱 와가지고 내가 초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예. 처음에 일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 예. 그런 분은 날개를 달았어요. 정말로. 예. 내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어떤 업소를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운다 하더라도요. 일을 배우지를 못해요. 사장이 뭔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 불만이 생기죠. 네, 하잖아. 그러면 일을 못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석 달 지나면은 일을 못 배웠으니까 걔한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생각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여기 사장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일을 못 하겠다. 창업해야겠어.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부류는 부동산은 나한테 안 맞나 봐. 네. 이제 그런 분들 두 가지 중 하나.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네. 첫 번째 결론을 내서 창업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99% 네. 돈을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돈을 소비할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천, 2, 3천이 아니라 꼭 그런 분들은 어디에 가시냐면은 권리금 5천, 1억씩 주고서 꼭 비싼 자리에 들어가요. 네. 거기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한 5, 6개월 하면은 한 1, 2억 날리는 거는 일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너무 사회랑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거든요. 내가 조금 몰라도 사람은 솔직히 제가 얘기를 조금 재밌게 하고 잘하고 좀 부수려면은 어떻게 하나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집에만 계시다가 나오시면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금 한 40대 나왔는데 손님으로 어떤 분이 한 20대 초반 여자애가 왔는데 내 앞에서 담배 쩍쩍 피고 그러니까 반말하고 적응 안 되잖아요. 내가 딸 같은 애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또 깨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남자분들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거의.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꼭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확실한 거는요. 준비가 돼 있으면은 돈도 쉽게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뭐 여기저기서 부동산을 뭐 앞으로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하기 나름이고요.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거기서 어차피 살아남으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예. 그 준비라는 게 제가 볼 때 제가 첫 번째는 딱 이거예요. 나이나 내가 아시는 거나 경력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나는 그냥 초보자다 그냥. 창업을 하시던 아니면 소금 들어가시던 그 마음가짐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거 같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가시면. 왜냐면은 가시면은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받는 자격증 딱 받는데 사장님이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인데 사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갔는데 어떤 뭐 젊은 여자분이 또 사장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일을 처음으로 배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면접 본 분들이 아니라 주변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중개업소를 어디로 가야지 내가 잘 가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해요. 진짜 운 좋으면 좋은 데 가는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나쁜 데 가도 배울 거 있고 좋은 데 가면 운이 좋아서 더 많이 배우는 것 뿐이지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예. 진짜 악덕업주 가고 사장이 초짜고 모르는 데 가면은 거기서도 배울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사장이 전문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일은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예. 사장이 능력 있는데 직원한테 손님을 주겠어요? 큰 손님은? 대신에 일은 배울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애들은. 예. 그리고 반대로 사장님이 초짜예요. 예. 초짜인데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는 큰 손님이 와도 사장님이 케어가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그 손님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시던 간에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거기서 배울 건 있다는 거 분명히. 예. 그래서 제가 면접 보실 때 그냥 어떤 법인이나 컨설팅이나 그런 데만 아니시면 가서 하시라고 그냥. 예. 가서 하셔도 배울 거 있으니까 하시면 된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제는 하나 깔아두실 게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창업을 다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창업을 하실 때 어디다가 하실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본인 사시는 데가 지금 마포구예요. 예. 마포구인데 이제 소공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포구인데 저기 강남 가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강남에서 일 배우고 나서 마포에다가 오픈해야지. 예.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거는. 예. 소공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일을 배우는 것도 있는데요. 일을 좀 길게 계획을 세우시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소공의 첫 번째는 일을 배우는 건데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이 지역에서 오픈을 할 건데 물건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소스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내가 경력이 쌓여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브리핑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적인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마포 사는데 강남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오픈은 강북 가서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포에서 또 해볼까? 또 마포로 오고 마포로 오다가 또 안 되니까 부천 가서 한번 해볼까? 부천 가고. 예.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차악의 사례. 네, 차악의 사례예요 정말.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차악의 사례긴 한데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저희가 입주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새 단지가 입주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1층 그런데 사무실 안 구해요. 오피스 2층, 아니 3층 그런데 싸게 임대를 구해요. 사무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내고 하고서 입주 장사 한 5, 6개월 하고서 싹 빠지고, 예. 임대 놓고 빠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 그런 스타일에 맞으시려면은 일단 여성분들은 정말 힘들고요. 예.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좀 젊은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솔직히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영원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예.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처음에 와서 이제 원룸하고 주택이랑 임대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건 작은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네가 실력이 되면은 이제 오피스텔도 하고 또 오피스텔도 가다 보면은 이제 또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 금액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상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매매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중간에서 포기하세요. 돈이 좀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를 제가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제가 만약에 원룸을 제가 계약을 하는 주택을 싸구려를 계약하고 싶잖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금액이 작으니까 빨리 계약할 것 같잖아요. 그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네,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간이 정말 안 걸리는 거는 뭐가 안 걸리냐면은 투자 손님들. 투자 손님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있는데 현장 많이 보여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포커스만 딱 상담해주고 거기에 맞는 것만 찾아가지고 클로징 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 상담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미.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력까지 가기 위해 단계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중간에서 웬만큼 돈 벌면 다 포기해요. 난 여기서 만족해야지. 대부분.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